안녕하세요, 리타입니다. 오늘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오프라 윈프리 두 번째 편 진행을 할 건데요. 후반부에도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삶이 깨어나게 하자. 당신이 어떤 문제를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과식이든 어떤 종류의 중독이든 관계나 돈, 지위의 상실이든 그 문제를 향한 당신의 도전이 당신 자신의 가장 거룩한 발견을 이끌어낼 도구가 되게 하자. 최고의 삶으로의 초대가 되게 하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졌던지 사실 그걸 극복할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무기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이 어렵긴 하지만 어렵긴 하죠. 누구나 이건 내 인생에서 너무 무거운 짐이다. 너무 무거워서 질식할 것 같다는 그 가장 깊은 하나. 다들 있을까? 다들 있을까? 없는 사람도 있을까? 없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너무 깊고 깊고 내가 더 깊게 파기도 했고 참 어렵다. 이건 정말 무겁다 라고 하는 그 짐. 그 짐에 어렵게 반응하는 마음은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이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 나의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언제나 그럴 수도 있지. 언젠가는 이게 내 가장 큰 무기가 될 수도 있지. 라는 그 어떤 팩트를 잊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어하는 순간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해가 적합하진 않긴 하지만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는 순간 알지 못하는 건 그 사랑에 빠지는 순간 그 사람과 깊은 원수가 될 가능성도 생겼다는 것이다 라는 비슷한 얘기였거든요. 너무 언제나 너무 이제 비관적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사실 지금은 나의 문제가 나의 원수라도 나의 반대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원수라도 사실 이 원수를 내 편으로 만들면 만약 그것에 내가 성공한다면 이건 엄청난 나의 무기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그 팩트만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언젠간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지. 그건 모르는 거지. 지금은 전혀 가능해 보이지 않지만 맞아. 지금은 전혀 가능해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그게 엄청나게 나의 강력한 무기 키트가 될 수도 있지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잊지 마세요. 그건 팩트니까. 여러분의 판단에 의지하지 마시고 그 사실을 언제나 가슴속에 담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하는 것에 몰두한 나머지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먹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무슨 소린가? 언제나 뭔가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언제나 존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그런 존재에 대한 감각을 잘 잊어버리죠. 뭔가에 하는 것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언제나 그 생각이 좀 많죠. 우리 다 생각이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은 어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 생각이 나를 대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렇지만 잠깐 생각에서 정체성을 거두고 이 순간에 있어 본다면 생각이 나를 정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단지 호흡을 하면서 존재를 느껴보는 거죠. 천천히 내 신체의 감각을 활용해보면서 내 발끝, 다리, 배, 가슴, 목, 머리까지 내 집중의 위치점을 한번 쭉 조절해보면 언제나 내가 여기에 신체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신체의 각 부위에 집중을 하면서 명상을 진행을 해보면 내가 지금 내 다리를 신경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해서 다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알 수 있어요. 다리는 언제나 거기에 있었다는 걸.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지, 나를 사로잡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또 해도 난 언제나 똑같이 존재하고 굉장히 성한 몸과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느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는 것에 너무 몰두를 해서 존재하는 사실을 까먹죠. 세상에 내 생각과 내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대한 사실을 까먹습니다. 생각을 바라보면 생각은 계속해서 올라오죠. 내가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생각은 떠오르는 거예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코끼리 생각나죠. 생각은 내가 리드 한다고 늘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계속해서 그냥 나랑 관계없이 떠오르는 것들인데 말이죠. 근데 우리는 생각으로만 나를 정의를 합니다. 존재보다는. 우리는 언뜻 하찮은 현실 속에 살고 있는 듯 하지만 실은 신비롭고 위험 어린 넓은 공간에 살고 있다. 우리 인간들이 그 공간을 일상의 보잘것없는 현실로 좁혀버렸을 따름이다. 하지만 평범함 속에는 비범함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두면 그 대상은 더 커지기 때문에 내가 체중에 관심을 두자 나는 더 뚱뚱해졌다.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두면 그 대상은 더 커지기 때문에 내가 체중에 관심을 두자 나는 더 뚱뚱해졌다. 예전 사진을 보면서 여자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예전 사진을 보면서 내가 처음으로 한 생각은 사진을 찍었을 당시의 행사나 경험이 아니라 사진에 보이는 나의 체중과 치수가 어땠냐 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숫자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고 판단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정말 시간 낭비다. 뭔가 우리 인생에서 악화가 되면 거기에 집중을 너무 하게 되죠. 저도 이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살이 찌면 밖으로 나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이제 몰입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손이 아프면 손에 온갖 집중이 집중되는 이유는 다리가 아프지 않고 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면에 사실이 존재한다는 거죠, 사실. 근데 우리는 뭔가 틀어진 게 있으면 거기에 집중을 해서 그 이유에 너무 몰입을 해버리죠. 그리고 그걸 더 키우죠. 그걸 더 보니까. 더 집중하고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한 가장 큰 실수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틀어지면, 뭔가 인생에서 잘못되는 것 같으면 그 이유를 찾고 분석을 하고, 물론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만, 예를 들어 친구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왜 저 친구는 나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 무슨 이유일까? 이유를 분석해볼까? 그리고 그 이유에 찾아낸 그 이유에 더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런 점이야. 아, 이런 점이야. 아니, 저런 점이야. 아니, 저런 점도 있을 수 있어.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그걸 더 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거기에 너무 내 마음의 중심까지 사로잡혀서 몰입을 하면 안 좋을 수가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게 저는 제 어린 시절에 가장 큰 실수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땐 실수였는지 몰랐지만 모든 실수가 그렇죠. 지나면 알죠. 자,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두면 그 대상은 더 커집니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 특별한 사실 아니죠. 다 알고 있죠. 어느 정도 연식이 쌓이면 이 지구별의 인생에서 연식이 쌓이면 알게 됩니다. 내가 더 크게 만들었구나. 또 뭐가 있을까? 저는 이 부분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연예인들 보면서 되게 힘들겠다 생각하잖아요. 부럽긴 하지만 짊어져야 되는 짐이 되게 클 수도 있겠다. 왜냐면 계속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자신이 하지 않은 것,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대로
퍼져서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되는 게 너무 막 물밀듯이 계속해서 날 덮쳐오니까 와, 저거 정말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낼 수 있는지를 나는 아주 일찍 발견한 사람이다. 방송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타블로이드지가 나에 관한 거짓말들을 기사화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기사의 내용이 너무 왜곡되었다고 느꼈고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믿으면 어떡하지 걱정하며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다. 나에 관한 거짓말을 한 사람 모두에게 전화를 걸고 따져서 나 자신을 방어하고 싶은 충동과 싸워야 했다. 내가 지금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을 때였다.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거짓을 퍼뜨릴 때 그런 행동을 하는 진짜 이유는 실은 당신 때문이 아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 뒷말이란 전국을 휩쓰는 소문이든 친구 사이의 불평이든 그 말을 입에 낸 사람들이 느끼는 열등감을 반영한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누군가의 뒤에서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 믿고 싶기 때문이다. 무슨 이유에서건 우리가 스스로 무력하고 무가치하다고 느끼며 상대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만큼 용기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퍼뜨릴 때 사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꼭 연예인이실 예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자꾸 내 말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면 자꾸 그런 게 있죠. 뒤에서 이런 애 저런 애 하는 게 어딜 가나 있습니다. 어딜 가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당신이 정말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거고 내가 인생에서 정말 위대한 일을 해낸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하죠. 내 머릿속에서 와, 이건 정말 위대한 일이다. 바로 그 일을 했을 때조차도 사람들은 안 좋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자라나는 잡초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자연스러운 것?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 당연히 같이 가는 것, 그래, 이러고 갈 수 있는 것,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그것을 기반으로 뭔가를 결정해서는 안 되죠. 그냥 내 얘기를 해줘서 고마워. 너의 귀중한 그 자원을 나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시간을 냈다는 게 참 고맙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품어온 생각은 우리 자신이 된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무언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 우리가 우리의 위대함을 반영하지 않는 형상이나 메시지를 계속 접하면 우리는 마치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내 자신이 내가 보고자 하는 그 변화가 되자. 나 자신이 내가 보고자 하는 그 변화가 되자. 나 자신이 내가 보고자 하는 그 변화가 되자. 나 자신이 내가 보고자 하는 그 변화가 되자. 이 말은 내가 삶의 기준으로 삼고 따르는 말이다. 하찮게 만들기보다는 고양하자. 부숴버리기보다는 다시 짓자. 속이기보다는 우리 모두 더 높은 곳에 설 수 있도록 길을 밝히자. 하찮게 만들기보다는 고양하자. 부숴버리기보다는 다시 짓자. 속이기보다는 우리 모두 더 높은 곳에 설 수 있도록 길을 밝히자. 나 자신이 내가 보고자 하는 그 변화가 되자. 타산지석이라고도 하죠. 주변에서 좋은 걸 보면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카피를 하고 안 좋은 걸 보면 너무 감사하다. 저게 안 좋은 걸 알 수 있어서 라고 힌트를 얻고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큰 산이 되겠죠. 태산이 태산일 수 있었던 것은
한 줌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다가 대양이 될 수 있었던 건 강물 한 줄기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것들을 나를 풍요롭게 하는 소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되게 막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해? 좀 그렇다. 약간 좀 그런 말을 하면 마음에서 약간 좀 안 좋게 반응을 하잖아요. 왜 저래? 이러고 반응을 하는데 어떤 분은 그냥 그걸 듣고 막 웃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든 맞아 그래요. 뭐 맞아 뭐 그냥 웃어버리고 막 진짜 즐겁게 웃는 뭐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긴 하지만 사실 내 마음을 왜 저래? 라고 하면 사실 내 손해인 거잖아요. 그 웃었던 사람은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냥 나 웃는데 사용하자 이렇게 한 거죠. 사실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 말들이 안 좋은 거든 바보 같은 거든 이상한 거든 공격적인 것이든 그건 그 사람에 관련된 것인데 내가 그거를 부정적으로 마음에서 한번 필터링을 하면 사실 내 필터가 더러워지는 것인데 그냥 웃어버리면 좋게 넘겨버리면 나 좋은 거죠. 나 좋은 거죠. 후퍼 선생님의 5교시 수학 시간, 내가 곧 치를 시험을 걱정하며 자리에 앉아있을 때 인터콤을 통해 교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특별한 손님이 강연하러 오셨으니 강당으로 모이라는 것이었다. 살았다 만세. 오늘 수학 수업은 이걸로 끝. 이라는 생각에 나는 혼잣말을 했다. 반 친구들과 한 줄로 서서 강당 안에 들어갈 때 내 머릿속에는 수업에서 탈출했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또 다른 지루한 시간에 대비해 좋을 채비를 갖췄다. 하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제시 잭슨 목사가 강연자로 소개되었고 킹 목사가 저격당한 그와 함께 있던 흑인 운동가가 그날의 강연자임을 알았을 때 나는 몸을 좀 고추어 세웠다. 그 순간에는 미처 몰랐지만 나는 그날 내 일생일대의 강연을 들을 운명이었다. 1969년이었다. 나는 성적표에서 A와 B를 받는 우수한 학생이었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쯤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잭슨 목사는 내 안에 불을 지피어 내가 삶을 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그의 강연은 우리 선조들이 치른 개인적인 희생에 관련한 것이었다. 그들이 어떤 경로로 이곳에 와서 머무르게 되었건 그들은 우리 모두를 위해 희생을 치렀다고 강조하면서 그런 류의 희생에 관해서도 덧붙였다. 또한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내슈빌의 흑백 통합고등학교에 앉을 수 있도록 길을 닦아준 사람들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지금의 우리는 자신에게 탁월함을 빚지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보다 더 탁월해질 의무가 있다고 말을 했다. 그는 지금의 우리는 자신에게 탁월함을 빚지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보다 더 탁월해질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탁월함은 인종차별을 막는 가장 강력한 억제책입니다. 그러므로 탁월해지십시오. 나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날 저녁 집에 갔을 때 나는 마분지를 찾아내 그가 말한 문구를 적어서 포스터를 만들었다. 그 포스터는 그때부터 대학 시절까지 내내 거울 위에 머물렀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포스터에 나의 글귀들을 덧붙여 나갔다. 성공하고자 한다면 탁월해져라. 이 세상이 제공하는 가장 최상의 것을 원한다면 너 또한 세상에 최상의 너를 제공해라. 성공하자면 탁월해져라. 이랬죠. 여기서는 이제 흑인들과 불행한 노예제도, 그 역사,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권리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도 사실 정말 역사적으로 많이 힘들었죠. 한국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이 21세기 지금 이 시점에 우리만을 보고 우리의 짧은 에고로만 생각하기보다는 긴 역사의 흐름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를 위해서 노력해준 그 과거의 사람들, 조상들, 가깝게는 일제강점기를 견디고
조선시대에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 특히 여자들, 여성들 정말 힘들었죠. 한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다 알 수 없는 그런 역사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너무 당연하게 다 누리니까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는 걸 위해서 수렵 채집시대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난리와 어떤 고통들과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쌓여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겠어요. 사실 눈을 뜨고 보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당연해 보이지 않죠. 주변에 누리고 사는 것들이 주어진 것이 아니죠. 사실 획득한 거죠. 우리가 노력하진 않았지만 아직 몇십 년 살고 있지 않은 우리가 노력한 건 아니지만 역사상 정말 많이 계속해서 우리가 모르는 그 긴 역사를 가지고 있죠. 지금의 자유와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만 나 하나를 뚝 띄워놓고 보는 그런 단편적인 이 시대에서만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우리 주변 보면서 불평하고. 그런데 긴 역사에서 보면 상위 0.01%입니다. 정말 우리는 전부 다. 그게 진실인데 사실 통시적으로 보면 그게 정말 진실이죠. 근데 자꾸 단면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21세기만 생각을 하고 우리 주변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우린 여기에서 이미 상위에 있는데 이 안에서 계속 이거를 돌려가지고 난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거 계속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공부를 하고 그런 게 중요한 이유가 그거죠. 현실을 전부로 보는, 지금 이 시점만을 전체로 보는 그 왜곡된 3차원적인 한계, 그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겠죠. 그건 진실이 아니니까요. 이 순간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우리에게 탁월함을 빚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빚을 지고 있거든요. 우리 예전에 역사 이전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기 있도록 길을 닦아준 사람들한테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탁월함을 성취해낼, 도달할, 존재할 탁월함을 빚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거죠. 행복해져야만 하는 거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진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탁월함을 빚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에 몰두하느라 자신을 보살피는 데 소홀한 경우가 너무 많다. 성별, 국적, 소유물, 기억 등 살아온 배경에 의해 그 정체성이 형성된 나의 존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살피는 것과 진정한 나 자신을 보살피는 것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다면 당신은 크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성별, 국적, 소유물, 기억 등 살아온 배경에 의해 그 정체성이 형성된 나의 존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살피는 것과 진정한 나 자신을 보살피는 것 사이에는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다. 아까 얘기한 거랑 통하네요. 다른 챕터인데. 이 신체적인 조건들, 성별, 국적, 소유물, 기억들, 우리 인생에서 주어진 경험들로 인해서 우리 막 정체성 형성되잖아요. 그런 나도 있지만 그보다 좀 더 본질적인 나도 있잖아요.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 그 둘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둘의 니즈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시간을 크게 낭비하는 걸 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신, 육체, 영혼과 소통하면서 당신이 살아야 할 바로 그 운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 당신은 당신의 정신, 육체, 영혼과 소통하면서 당신이 살아야 할 바로 운명의 그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세 가지와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면 살아가는 동안 당신의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결정은 당신이 내려야 한다. 단순히 어영부영 세월을 보내는 것 대신 이곳에 부름을 받은 목적을 추구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미국 여성의 평균 기대 수명치는 80세다. 그렇지만 그것은 예측이지 약속이 아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일이 내일을 창조한다. 그것은 예측이지 약속이 아니다. 당신이 오늘 하는 일이 내일을 창조한다. 예측이지 약속이 아니란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대학교 좋은 데만 가면 너의 앞길은 훤히 펼쳐져 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거 약속이었지만 그것은 예측이지 실제 보장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관련한 것들은 보장되는 것, 약속되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측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저게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예측 같은데 라고 하고 그거에 올인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예측이 틀릴 수 있어요. 매 순간 모든 미래에 대한 약속은 예측일 뿐이에요. 그러면 약속은 뭘까요? 지켜지는 것은 뭘까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죠.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지는 것, 나의 행복, 지금 이 순간만이 약속입니다. 미래의 어느 순간에 예측은 예측일 뿐이에요. 내가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위해서 이것저것 하지만 내일 나는 아침에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모르는 거잖아요. 정말 모르는 거죠. 내일은 없죠. 내일은 정말 없어요. 그냥 가상의 개념이고 그 가상의 개념이 운이 좋게 계속 이어지는 것 뿐이죠. 이번에도 안전하게 지나가고 그러면서 그 가상의 예측을 현실인 것처럼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강화가 된 것 뿐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언제나 예측이었습니다. 잘 맞아 떨어진 예측이었죠. 우리가 내일도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건 계속 잘 맞아 떨어진 예측이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겼기 때문에 더 이상 내달릴 필요가 없다. 그것은 진실이다. 당신은 여전히 이곳에 있지 않은가? 잘못을 바로잡고 더 나은 인생을 살면서 성장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 지금 시작할 수 있다. 지금 시작할 수 있다. 지금 시작할 수 있다. 당신은 이미 이겼다. 고 신해철 씨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분 강연을 이제 유튜브에서 봤는데 사실 그 정자 난자가 만나서 태어날 그 확률을 뚫고 정말 희박한 확률을 뚫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것 이미 이긴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삶은 보너스 게임이에요 라고 신해철 씨가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당신은 이미 이겼기 때문에 더 이상 내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진실이에요. 당신은 여전히 이곳에 있지 않은가요? 그렇게 태어난 것도 모자라서 살아있습니다. 이 확률을 듣고 매일매일 죽지 않고 매일매일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살아있어요. 여전히 이곳에 있어요. 안전하게. 엄청난 확률이죠.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매일매일 죽지 않아서 여전히 이곳에 있다는 것이 오마이갓 우리 엄청난 승자예요. 승자끼리 그거 있잖아요. 서울대 가면 서울대 애들끼리 박 터지고 좋은 나라 그 최상위 중에서도 그 안에서 박 터지는 더 심하게 박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실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박 터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이 왔을 때 참 한심하다, 참 감사할 줄 모른다 생각하잖아요. 난 내가 저기에 속했다면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살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매일매일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겼기 때문에 더 이상 내달릴 필요가 없다. 그것이 진실이다. 당신은 여전히 이곳에 있지 않은가? 잘못을 바로잡고 더 나은 인생을 살면서 성장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 지금 시작할 수 있다. 이제 오프라 씨라고 해야 되나? 오프라 씨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람의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인상적인 인터뷰가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얘기가 나와요. 애를 어떤 엄마가 나오는데 아들이 몇 살이야? 애가 어린데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 엄마의 침대에서 자겠다고 아주 저항을 아주 격렬하게 하면서 자기 침대에 눕지도 않고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화내고 소리치고 온 집안이 떠나가도록 비명을 질러댔다고 합니다.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프라쇼에 나왔는데 이제 그 방면에 전문가인 스탠리프를 본 다음에 한 말이 오프라를 이제 막 소름 돋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한테. 당신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3살배기 꼬마가 자기 침대에 가지 않은 이유는 어머니가 아들을 그의 침대에서 재우겠다고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결정을 내리면 아이는 자기 침대로 갈 것이다. 잠이 들 때까지 난리를 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 아이는 어머니가 이미 마음을 정했음을 깨달을 것이었다. 이분은 전문가니까 정확하겠죠. 무슨 말인지 본인이 무슨 말인지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엄마가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고 하지만 알 거예요. 내가 사실 결정을 내린 건 아니다. 마음을 완전히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난 여기 이거야 라고 하면 스스로 알잖아요. 그게 아닌 건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만약 뭔가에 대해서 노력은 하지만 내가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겠죠, 여러분도. 그래서 3살 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루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 그런 고난들, 우리 자신의 내면 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내면에 그런 것들, 아니면 외부 상황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하겠다고 결정을 했나요? 결정을 해야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간 보는 상태가 마음에 약간이라도 있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인간관계나 경력 관리, 체중 문제 등 모든 것이 실제로 우리 결정에 달려있다.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것이 명확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충고다. 스스로 고요함을 찾아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면 명확함은 금세 당신으로 다가올 것이다. 사람이 어떤 것에 전념하게 될 때까지는 망설임, 도중에 그만둘 가능성, 무력함이 언제나 존재한다. 무언가를 앞서 시작하고 창조하는 모든 행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근원적인 진실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을 무시하면 수없이 많은 아이디어와 훌륭한 계획이 사라져버리는 그 진실은 바로 우리가 무엇인가에 자신을 오롯이 바치는 순간 하늘도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런 헌신이 없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온갖 일들이 일어나 그 사람을 돕게 된다. 그 사람이 내린 그 하나의 결심으로부터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며 누구도 그를 향해 오리라 꿈꿀 수 없었던 예상치 못한 온갖 일과 만남과 물질적 보조가 그 한 사람을 향해 찾아온다. 나는 괴테의 이행시 한편에 깊이 공감한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혹은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을 시작하라. 대담함은 그 안에 천재성과 힘과 마법을 함께 지니고 있으니. 오늘 제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올게요. 날씨 더운데 날씨 조심하시고 곧 추석인데 추석 잘 준비하시고 저는 이만 가볼게요. 좋은 밤 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